저희 엔솔 바이오 사이언스는 프로테인 인터랙션을 조절하는 혁신적인 펩타이드 신약을 개발해서 제약화 사업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원래 매우 상당한 큰 진전을 이룬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진전된 리뷰 사항들 위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 인트로로 저희 회사 관련된 얘기를 짧게 말씀드린 후에 파이프라인 임상시험 현황과 사업 개발 현황 및 성장 전략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테인 인터랙션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프로테인 인터랙션은 단백질 간 신호 전달을 매개하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 전달이 정상에서 벗어나게 되면 질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짧은 펩타이드를 이용해서 신호 전달을 정상으로 돌리는 그러한 방향의 그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프로테인 인터랙션이 중요한 것은 시그널링 패스웨이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리간드가 리셉터에 바인딩을 하고 그 하부에 어떤 신호를 액티베이션 하거나 혹은 이니비션 하는 이러한 쪽에 저희 약물이 바인딩해서 정상에서 벗어나 있는 그러한 신호를 정상으로 회복해서 호메오스테이시스 그러니까 밸런스를 이루어줌으로 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이제 그러한 걸 저희가 하고 있고요. 펩타이드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단백질의 짧은 단편인데 일반적으로 아미노산 100개 미만을 펩타이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펩타이드는 생체 유래 물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매우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몸에 있는 그 호르몬의 70%가 펩타이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성이 탁월하고 조절 기능이 우수한 것이 이제 펩타이드인데 저희는 신약 후물질 발굴 플랫폼인 키스티디와 에톤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아주 짧은 그래서 숏 펩타이드라는 말을 쓰는데 짧은 펩타이드를 아미노산 10개 미만의 짧은 펩타이드를 저희가 찾아내서 신약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에 보시면 어떤 이런 프로테인이 있을 때 프로테인에 대한 시퀀스를 보시면 시퀀스 속에서 펩타이드를 추출한다고 할 때 펩타이드 길이가 뭐 3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부터 세개되고 다양한 길이의 펩타이드를 만들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의 프로테인에서 만들 수 있는 펩타이드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굉장히 가능성 경우의 수가 많은 것 중에서 이러한 프로테인을 인터랙션을 조절하는 그런 효능 있는 펩타이드 그러나 부작용이 거의 없을 그러한 펩타이드를 찾아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이러한 프로테인 인터랙션 레귤레이팅 펩타이드를 발굴하는 왼쪽에 이 플랫폼 그래서 날리지 베이스 인실리코 드락 디스커버리라는 이 플랫폼과 오른쪽에 프로테인 인터랙션을 상호작용 인터랙션을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저희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바이오 빅데이터나 임상 전문가의 질병 관련 지식이나 경험 그리고 지금까지 그 분야에 이루어져 있는 그런 모든 논문들을 NCBI 펀메드에서 가지고 와서 이 질병이 어떻게 발생했을지 그걸 가설을 설립하고 그러면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질병의 발병 가설을 수립하고 치료 방향 설정하고 그리고 치료하기 위한 가설이나 작용 기전을 수립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이미 이러한 에톤수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가설을 검증해 가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실리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발병 가설을 쓰고 치료 방향을 설정한 후에 약물을 찾을 조건을 이제 설정해 가야 되죠. 잘 아시다시피 컴퓨터는 굉장한 컴퓨팅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만 컴퓨터에게 이러한 탐색 조건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면 컴퓨터는 깡통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 뭐 슈퍼컴퓨터라 하더라도 컴퓨터에게 항암제 뭐 호흡을 찾아줘라고 하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바로 이러한 그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컴퓨터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A, AND와 B 혹은 exclusive C 뭐 다양한 조건의 그 탐색 조건을 찾아내서 컴퓨터 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탐색 조건을 설정해서 그래서 후보 물질을 마이닝하게 되면 지금까지 저희 경우로 보면 후보 물질이 한 5개 미만으로 나온 걸 볼 수 있고, 여기서 후보 물질이라는 것은 물질이 아니고 사실은 뭐냐면 펩타이드 시퀀스에 대한 인포메이션일 뿐이죠.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정보를 가지고 에톤스라는 어, 프로테인 프론트 인텍션 분석하는 시스템에 넣어서 정보를 넣습니다. 넣으면 정말 이 짧은 펩타이드가 우리가 가정하고 찾아왔던 그 우리 몸의 많은 단백질 중에서 타겟 단백질에 바인딩을 하는지, 그리고 그 하부의 시그널링 패스를 어떤 걸 건드리는지를 분석을 해서 다른 것을 건드린다 그러면 뭐 당연히 부작용과 독성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한번 검증한 후에 바로 동물 모델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 약을 합성해 가지고 이 약을 투여하죠. 그래서 거기서 효능이 발굴이 확인이 되면 우리가 찾아 걸어온 이 길이 매우 스트레이트 포워드하다는 걸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 다시 거꾸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는, 그래서 후보 물질과 작용 기전 그리고 효능을 실험적으로 규명을 하게 되는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 그리고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신약을 발굴하는 데, 디스커버리 하는 데 있어서 시간과 비용을 드라마틱하게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엄청나게 높이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저희가 프로테인 인터랙션을 조절하는 그런 펩타이드 신약, 남들이 다 하는 게 아니라 퍼스트 클래스 세계 최초의 그러한 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근골격계 항암제, 그리고 어, CNS 면역계 대사계를 쭉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는 근골격계 쪽이 굉장히 앞에 많이 나가 있는데, 퇴행성 디스크 치료제인 분이엘 2000은 현재 FDA 임상 3상 중에 있고, 저희가 현재 그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골로 관절염 치료제 엔기디 1000 E1K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엔기디 1000은 사람 약을 개발하면서 앞서서 사람의 관절과 그 유사한 동물에게 동물약으로 개발해서 이미 국내에 3년 이상 지금 팔고 있고, 유럽에 지금 LO돼 있고, 그리고 임상 완의 완비가 끝나고 이제 임상 2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저희가 이러한 그 디스크 치료제와 관절염 치료제뿐만 아니라 삼중무성 유방암 항암제인 카리스천,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인 모리아, 그리고 항비만 물질인 하다사천 같은 이런 쪽에 굉장히 중요한 시그니피컨트한 그러한 어치먼트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라인 임상시험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퇴행성 디스크 치료제입니다. 저희의 그 플래그십이라 할 수 있는 P2K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2K는 티즈 베타 스메드 시그널을 조절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 생체의 그 신호의 언밸런스를 다시 밸런싱하게 하는 그러한 기전을 통해서 하나의 약물이 통증을 경감하면서 동시에 서서히 디스크를 재생하는 세계 최초의 퇴행성 디스크 치료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용 기전은 이제 지금까지 많은 IR 통해서 다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먼저 이 퇴행성 디스크가 왜 오는지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티즈 베타라는 이제 이 트랜스포밍 그로스 팩터이죠. 그리고 멀티펑셔널 사이토카인인데 이게 이제 엑스트라 셀룰러 매트릭스 속에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티즈 베타의 하부에 보면 스메드 23이라는 시그널이 있고 또 스메드 158이라는 시그널이 있습니다. 근데 스메드 23은 카타볼릭 쪽입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의 주요한 성분인 ECM을 만들어내는 쪽이죠. 그래서 동화 쪽이고요. 그리고 아나볼릭이죠. 아나볼릭 쪽입니다. 그리고 스메드 158이라는 쪽이 이제 카타볼릭이라서 분해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퇴행성 디스크가 되면 이쪽 스메드 158 경로가 활성화돼서, 그리고 이 디스크를 분해하면서
2, 3 경로를 막아서 합성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걸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약물이 스미드 158 쪽을 강하게 저해함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합성을 못하게 막고 있던 걸 풀어서 합성이 되고 분해를 못하게 해서 그래서 디스크를 재생시키는 그러한 기전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이 TGZ 베타가 NGF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TGZ 베타의 스미드 158이 활성화되면 NGF를 높여가지고 너브로 스펙트라를 통해 가지고 센트럴 페인 패스웨이를 건드려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약물이 두 가지 그런 그 기능을 듀얼 모드 오브 액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이 이제 유한양행을 통해 가지고 스파인 바이오파마의 글로벌 에러가 돼서 지금 인프디임성 3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2022년도에 1월 달에 FDA 임상 3상 IND를 신청했고, 3월에 IND 승인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임상을 개시하고 8월 달에 펄스 도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가 2023년도 지금 10월 달에 있는데, 미국 전역 병원에서 환자를 모집해서 지금 임상 시험 중에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파악한 바에 따르면 원래 이제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미국 전역에 30개 병원에서 임상을 하게 돼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26개 병원에서 한 4분의 1 정도 이상의 그 환자 모집이 끝난 거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순서로 임상이 진행이 된다면 내년 세컨 하프에는 그 팔로우 컴플리시 일어나고, 빠르면 2025년 펄스 1Q에 NDA 소미실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2026년도에 1Q에 NDA 어프로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26년도에 FDA 어프로벌을 받으면 메이드 인 코리아 신약으로서 아마 글로벌에 블록버스터로 팔릴 수 있는 이 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P2K가 NDA 어프로벌을 받으면 글로벌 엔솔 바이오사이언스의 기술력이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최소 약 1,500원 이상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라이센스 아웃을 위해서 글로벌 BD를 하고 있는데, 이 E1K의 그 글로벌 BD에 굉장히 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FDA, P2K FDA 임상 3상 시험에 투자한 글로벌 투자 회사들이 누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파인 바이오파마의 모회사인 VB, 비스콜리지 브라더스, 비스코 글라이오시 브라더스 계속 시리즈 ABC 투자해 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벌큰 캐피탈이나 세카노 매니지먼트 좀 이따 말씀드리고, 나스닥 상장사 중에 파시라 바이오사이언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파시라 바이오사이언스는 골관절염 통증 전문 회사로서 얼마 전에 이 플렉시온 테라피틱스라는 회사를 사기도 한 그런 골관절염, 근골격계 골관절 쪽의 통증 전문 회사입니다. 이 파시라 바이오사이언스가 시리즈 ABC를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투자를 하고 있고, 벌큰 캐피탈과 세카노 매니지먼트는 빌 게이츠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를 공동으로 창업한 폴 앨런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폴 앨런이 투자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폴 앨런 투자 회사가 계속 굉장한 자산 규모를 갖고 있는 거래 아주 유명한 투자 회사인데,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완양행도 일부 투자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P2K가 FDA 임상 3상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이 슬라이드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비스코 글라이오시 브라더스 그 자회사 중에 근골격계 임상 전문으로 하는, 임상만 전문으로 하는 CRO가 있습니다. 그 CRO가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MCRA라는 회사입니다. 스파인 바이오파마 마찬가지로 VB의 자회사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는 FDA 출신 임상 전문가들이 한 절반 정도 포진해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외과 전문의, 정형외과 전문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P2K를
가져가서 리어널리시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 P2K가 효능을 발휘하는 환자군을 찾아냈죠. 그래가지고 그 찾아낸 환자군을 그대로 임상 3상의 스타디 디자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매우 이제 높은, 그러니까 임상 2상에서 P2K의 효능을 보이는 그런 그 P2K 효능 환자군을 대상으로 임상을 하기 때문에 매우 높은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도 뭐 동반 질환을 가진 환자를 배제한다든가 혹은 평가 지표를 바스 대신에 디스크 통증 환자에 적합한 ODI로 바꿨다든가, 그리고 이게 디스크나 관절 같은 경우는 주사제로 주사기로 이렇게 일단 주사해가지고 생제 식염수만 집어넣어도 플라시보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 않는 대조군의 위약 효과를 제거했다든가, 이러한 그 스타디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임상 3상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러한 디자인으로 3상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골관절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관절염 치료 이번 기회도 비슷하게 P2K와 유사하게 TG베타의 레귤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통증을 경감하면서 연구를 재생하는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디지즈 모디파잉 오스테오아스트라시스 드라이기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우리 P2K하고 E1K와는 전혀 다른 물질입니다. 다른 물질이지만 이런 그 디스크와 관절이 작용 기전이 비슷하지만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E1K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메드 158을 선택적으로 제외합니다. 그래서 스메드 2, 3은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물질로서 통증을 경감하고 연구를 재생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는 한압약을 개발하는 회사이지만 먼저 저희 약을 동물약으로 2020년 3월 달에 신약으로 승인을 받아서 조인트백스라는 그런 브랜드로 전국 동물병원에 공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저희가 벌써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843개의 병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인트백스는 저희가 동물약품 전문회사인 백스퍼트를 통해서 저희가 그 국내 동물병원과 동물 클리닉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러한 그 조인트백스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이러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오늘 제가 동영상을 상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 가면 조인트백스의 효능에 대한 동영상이 매우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인트백스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해서 사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골관절염이 인수 공통 질환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동물약에서의 이러한 효능은 인간의 군 E1K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바로미터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동영상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직접 이 동영상들은 실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올해 이루어진 그런 새로운 그런 그 성과들, 어치브먼트에 대해서 좀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효능들을 통해서 어, 동물에 투여했을 때 일주 후에 혹은 두 달, 혹은 한 달, 혹은 1년, 혹은 심지어 3년까지도 아주 완치가 되는 이러한 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슬라이드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저희가 2020년 3월 달에 국내 판매를 시작한 후에 그래서 판매 후 그 시장 조사죠, 그죠? 포스트 마켓 서베일런스를 통해 가지고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약 2만 마리 정도가 우리 약을 투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급 병원이 전국 759개의 병원이었고요. 저희는 이제 그 중에서 모든 그 2만 마리를 대상으로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631마리의 표본 조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포스트 마켓 서베일런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판 후에 그 시장 조사를 통해 해봤더니 우리 조인트 백스를 투여받은 동물 환자의 약 81.6%의 반견에서 임상 증상이 개선된 그런 결과를 얻었고, 그리고 엑스레이상 구조적 개선, 다시 말해서 연골이 재생되는
그러한 사례들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탁월한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급성 진행성 OA가 나타나지 않는, 그리고 또 엔세이드 같은 그런 부작용 가진 그런 엔세이드의 부작용이 있는 노령 환자에게도 투여 가능하다, 이런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동물 골관절염의 포스터 마켓 서베일런스 결과를 통해서 트랜슬레이션을 했을 때 저희가 현재 전국 8개 병원 환자 120명 대상으로 진행 중이고 마지막 막바지 단계에 있는 임상 2상, 그리고 앞으로 있을 임상 3상에서 여전히 우수한 통증 경감 효과와 연골 구조적 개선, 그리고 탁월한 안전성을 줄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임상 이제 완비를 저희가 이미 다 완료를 했는데, 보통 임상 1상은 안전성을 위해서 정상이라고 하지만 저희는 글로벌 에러를 위해서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완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을 보면서 정말 사람 환자에서도 통증 경감이나 기능 개선 이런 것들이 있을지를 저희가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임상 완의를 통해서 어, 활동 시, 휴식 시, 그래서 우리 이번 K의 이런 그 통증 지수가 30% 이상, 투여 전후에 30% 이상 통증 지수의 개선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플라팅했을 때, 이러한 그 600 마이크로그램 이상 분에서는 플라시보 대비해서 효능이 나타나는 그러한 결과를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어서 저희가 임상 완비를 했습니다. 임상 완비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임상 완에는 단회 투여해가지고 3개월, 단회 투여해서 그 4주 1개월 봤습니다. 근데 임상 완비는 반복 투여, 한 번 투여하고 8주 후에 한 번 더 투여해서 6개월 동안,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6개월 동안 통증 치료 효능과 그리고 재생, 그리고 작용 기전 바이오마커, 이것들이 사람 인체에서도 제대로 동물에서 본 것처럼 나타나는지를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이 통증을 보시면 중간에 바스뿐만 아니라 워맥이라고 바스와 또 다른 훨씬 더그 복잡한 그런 그 통증 평가 지표 중 하나인 워맥에 통해서 봤을 때도 서로 효능이 매우 좋다는 걸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재생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인비트로와 인비보에서 확인했던 이러한 작용 기전을 사람 환자에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나볼릭 쪽에 연골을 재생하는 쪽에 높아지고, 연골을 분해하는 쪽은 이런 그 카타볼릭 쪽은 줄어드는 그러한 결과를 얻었고, 이 모든 통증과 연골 재생 그리고 작용 기전한 관련된 이러한 그 결과가 컨시스턴트하게 일치하게 나타났다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저희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반복 투여로 6개월이 한 통증 경감 효과가 지속된다는, 그러면서 동시에 연골 재생을 통해서 그야말로 디지즈 모디파잉 DMOAD 이런 그 약으로서의 가능성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상 완해와 완비에 대한 그 결과를 제가 통합적으로 해석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아주 그레이티스트 파인딩을 했는데, 이러한 그 이완K 통증 완화의 그 유효 용량을 저희가 찾을 수 있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골관절염의 심각도, 그리고 TGF-베타1과 NGF의 레벨에 따라서 유효 영향이 존재한다는 걸 저희가 찾아냈고, 그리고 통증과 재생 임상 사이의 임상 전략이 매우 중요한 파인딩을 했는데, 방사선학적 증거하고 임상적 통증 사이에 상관관계가 강하지 않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골관절염으로 인해서 통증이 엄청 심한데 엑스레이나 MRI를 보니까 연골이 그렇게 많이 망가지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또는 어, 사람도 많이 아프지 않는데 많이 망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물론 많이 아프면서도 아픔 정도의 그만큼 망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통증과 재생 임상 시험에 대한 임상 전략을 저희가 수립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바스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훨씬 더 나은 통증 완화 효능을 가져줄 것이라는 예측을 우리가 할 수 있고,
임상 이상의 그 등록된 환자들을 통해서 볼 때, 어, 임상 이상도 매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러한 임상 완비와 임상 완의 완비에 대한 임상 시험에 대한 통합적 해석을 통해서 삼상 성공에 대한 든든한 토대를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완K에 대한 임상 시험과 사업화 현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가 임상 완이 좀 전에 설명했던 완비가 이미 마무리가 되고 이상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마무리되면 지금 이제 약을 가져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글로벌 파마들이 있어서 지금 글로벌 비디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라이센시 글로벌 라이센스 하우스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임상 3상 스터디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바로 임상 3상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완비를 하면서 찾아낸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파인딩을 통해 가지고 이 임상 3상에 성공할 수 있는 환자 등록 기준을 제가 마련했고, 그걸 통해서 이완K 투여 환자인지 아닌지를 진단해낼 수 있는 마커를 기반으로 한 진단 키트까지 지금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3상을 이렇게 시작하면 아마 2026년도에 되면 마치서 국내에 그 신약으로 승인을 받아서 2027년도부터 저희가 판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3중 우성 유방암에 대해서 유방암 항암제 C1K 말씀을 드리면, C1K는 앞에 P2K, E1K와 달리 TGF-베타, 스메드 1호파는 전혀 상관이 없고 2,3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스메드 2,3은 암의 발병과 그리고 암의 전이 그리고 항암제 내성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경로인데, 많은 글로벌 파마들이 이 경로를 잡아서 항암제를 이 암을 정복해 보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많이 시도를 했는데, 대부분 이런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를 기반으로 시도를 했는데, 이러한 그 컴플리트 이니비션, 다시 말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 경로를 억제하게 되면 사람이 죽는 심각한 독성이 발생합니다. 피부 독성, 간 독성을 통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임상 중에 죽기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되는데, 저희 이 C1K는 짧은 펩타이드로서 이 TGF-베타 스미드 23의 신호를 주고, 그리고는 빨리 사라져주는 히트앤드런 전략을 써서 독성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그런 항암 효과를 높이는, 그래서 저희가 단독 항암제가 아니라 면역 항암제와 병용해서 면역 항암제의 한계, 면역 항암제의 제약을 극복하는 쪽에 어프로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얼마 안 됐습니다. 면역 항암제 한계를 극복하는 C1K 병용 치료 해법에 대해서 저희가 프레스 릴리즈를 했었는데, 이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기존의 면역 항암제, 예를 들면 안티 PDL1 키트로다 같은 안티 PDL1하고 그 다음에 화학 항암제인 파크리탁세를 병용했을 때 대비해서 우리 약을 병용하는 3중 병용했을 때를 비교를 해보면 어, 2중 병용에 비해서 저희 C1K를 병용해서는 이 3중 병용이 종양 부피가 59.3%나 감소하는 드라마틱한 그런 결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체에, 우리가 조만간 이제 임상 완비 2에 들어가는데, 사람 임상에서 이러한 트랜슬레이션이 보여준다면 세계 면역항암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결과를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삼중급성 유방암을 대상으로 해서 면역항암제 키트로다와 파크르탁세르와 시앙케의 3중 병용에 대한 애니멀 모델의 스타디를 통해 가지고 하원 중에 사실 시원K 예를 대해서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성 평가와 그리고 PK를 얻기 위해서 임상 완회를 진행했는데 지금 거의 끝나가 있고 조만간 프레스 릴리즈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시원K 3중 병용 임상 완비하고 투여에 대한 스타디 디자인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결과가 우리가 여기 3중 병용 동물버들 스타디스와 같이 나타난다면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 항암제 시장에서 그 면역 항암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면역 항암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알츠하이머 치료제 에만케이드 말씀드리면,
이 MRK에 대해서도 원래 저희가 아주 중요한 성과를 얻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MRK는 레이지라는 타겟에 그러니까 최종 당화 산물인 이 에이지가 리셉타인 레이지의 결합항을 방해해서 다중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멀티펑셔널 그러한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M1K에 대해서 임상 사람에 대한 인체 임상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한국 내연구원에 의뢰해서 1년간 진행한 매우 신뢰할 만한 수중 미로 실험을 했습니다. 미로 실험을 왜 하냐 그러면 인지 기능을 평가할 때 대부분 미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생쥐는 물에 빠뜨리게 되면 굉장히 혐수 동물이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막 헤엄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리스 워터메이즈는 인지기능 평가에 매우 클래식한 평가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리스 워터메이즈를 저희가 했는데 보시면 이 그래프로 보시겠지만 어, 와일드 타입인 정상 인 경우 그리고 이제 알짜며 치매를 유발한 그리고 치매를 유발한 군에다가 저희 약물을 저농도, 중농도 이렇게 농도에 투여를 했을 때 인지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를 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약물을 M1K를 이 모리스 워터메이즈 상에서 동물들에게 투여했을 때 투약 후 12주 차쯤 됐을 때 그 인지 기능이 그러니까 치매가 유발된 그러한 그 동물한테 투여됐을 때 12주 차에 니어 노말로 인지 기능이 회복된 걸 볼 수 있었고 20주 차 5개월 되니까 완전히 여기 그래프로 보시면 이 와일드 타입하고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인지력 회복 능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 또한 저희가 인체 임상을 통해서 이것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 이러한 그 결과가 트랜스레이션이 된다 그러면 정말 그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에 그 아주 신기원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글로벌 파마와 MTA 관련된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동시에 저희가 임상 1상에 들어가기 위한 IND를 통해 가지고 임상에 들어갈 경우에 아마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같은 경우는 임상 2상을 끝나고 나면 아마 조건부 판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경구투여 항비만 효능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그 진전제 성과 중에서 매우 중요한 H1K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세계 비만 인구 추이나 치료제 시장 규모에 대해서는 중앙일보나 이런 곳에서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사의 삭센다와 유고비가 아주 전 세계를 아주 놀라게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저희가 이 논문에 나와 있는 삭센다 관련 논문을 통해서 봤을 때 동물 모델에서 실험한 겁니다. 여기 논문이 나오는데 삭센다를 6주간 투여했을 때 체중 감소 효능이 90% 정도 되는 굉장히 좋은 효능 감소를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 H1K는 하나사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저농도, 중농도, 고농도로 했을 때 7주간 봤을 때 고농도인 경우에 약 25.4% 정도의 그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는 얘는 주사제이고 삭센다는 매일 투여하고 유고비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투여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뭐냐면 이 H1K는 주사를 하거나 경구를 하나 똑같은 그래서 경구 투여 가능한 그런 그 물질이기 때문에 약으로 개발하는 것보다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발한다면 매일 주사 맞는 그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한 포 그냥 물 타서 마시는 그러한 약으로 그리고 굉장히 세이프한 자연 상태에 있는 것을 또 찾아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작용이 없을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업화를 할 수 있어서 저희는 지금 현재 펑셔널 푸드로 사업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삭센다나 유급이 대비해서 적용되는 관점에서 부작용을 비교해 보면 조선일보에서 연이어서 보도했는데 유급이 등이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작용에 대한 경고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는데 저희 애창케는 내추럴 내추럴 상태에서 유래된 펩타이드이기 때문에
또 경구 투여이기 때문에 탁월한 안전성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 H1K가 매우 스팟라이트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업 개발 현황 및 성장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저희가 글로벌 거대 시장인 그 미국과 유럽 위주로 현재 저희가 제약 분야의 세계적인 빅파마들과 ICC 협상을 계속하고 있고 올해도 저희가 샌프란시스코의 JPM, 그 6월 달에 바이오 USA, 그리고 지금 11월 초에 있는 바이오 유럽 계속해서 저희가 올해 이런 이론의 이런 어치먼트를 가지고 비디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지금 어, 그 해외에 리저널 비디라 그래서 그러한 그 거대 시장이 아닌 아시아 각국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중동 지금 뭐 이스라엘 전쟁이 나 있지만 중동, 이란, 사우디, 카타르 그리고 동남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같은 그리고 러시아, 몽골, 중국 같은 이런 쪽에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전체를 한 장으로 보면 2024년 3년 저희가 여기 와 있는데 P2K는 미국 FDA 임상 3상이 잘 진행이 돼 가고 있고 25년, 6년 정도에 그걸 판매가 가능한 것을 보고 있고 그리고 골간염 치료제는 동물약은 현재 EU 임상 이상이 마무리될 것 같고 조인트 백스는 국내에서 잘 팔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임상 사람약으로 임상 완의 완비가 잘 끝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상 2상에 대한 예측 그리고 임상 3상에 대한 디자인 관련 그 부분들을 저희가 이미 확보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글로벌 에로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항암제 관련해서는 그 면역 항암제의 그 시원기 병용 해법을 제가 이미 확보를 해서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임상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에마케 같은 경우도 모리스 워터메지 실험을 통해서 사람 대상 임상에 들어갔을 때 동일한 현이 나타나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시장에 게임 체인저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H1K 경구 투여에 할 수 있는 이런 방비만 효능 물질을 제가 찾아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현재 코넥스에서 코스닥 인전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기반을 통해서 2025년 목표로 시중 1조 기업을 목표로 해서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발표를 마치고 저희가 올해 이런 어치먼트에 대한 기사들이 쭉쭉 나왔는데 뒤에 제가 오늘 쭉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에 서머리로 요약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